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긴 시간을 날아간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맨 처음 도착한 도시는 어딘가요? 제가 도착한 이곳은 쿠바의 수도 아바나입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남미에 도착했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줬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될지 시내로 향하는 길 내내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시내로 들어오신 건가 봐요? 예, 아바나에 도착해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은 쿠바의 영웅 체게바라입니다. 네. 쿠바의 혁명 영웅들은 사후에도 쿠바 관광 산업을 돕고 있습니다. 관광의 도시답게 시내 거리 어디에나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아바나의 구 시가지에 들어서면 마치 동유럽의 오래된 골목길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바나의 가장 오래된 광장인 아르마스 광장 주변에는 중고책 시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많아 보이는데요? 예, 노점의 진열대에는 오래된 책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책 표지의 주요 모델은 대부분 쿠바 혁명의 상징인 체게바라입니다. 어딜 가나 체게바라가 빠지지 않는군요. 짤즈부르크의 모짜르 같이 체게바라는 아바나의 꽃처럼 등장합니다. 짜즈부르크의 모차르트 같은 존재. 책 표지로 티셔츠의 디자인으로 그래피티 벽화 속 주인공으로 아바나 거리 어디서든 체게바라를 만날 수 있는데요. 책마다 체게바라가 남긴 대표 어록과 함께 위풍당당한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파는데요? 중고책 시장 옆쪽에는 작은 노점들이 모여 있는데요. 네. 다양한 배지와 액세서리들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한참 구경을 하다 보니 길가에서 연주 소리가 들렸는데요. 아바나 길거리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 연주를 들으시면서 내가 남미에 왔긴 왔구나 하셨을 것 같네요. 예, 낭만적인 음악이 있고 정열적인 춤이 있는 나라. 쿠바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사람들의 표정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쿠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가잖아요. 네. 시가의 본고장에 왔으니 이곳의 명물을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시내의 한 시가 가게에 찾았습니다. 쿠바의 혁명가 체게바라가 즐겨 피웠다는 시가. 수많은 종류의 시가를 보니 문득 그가 시가를 물고 사색에 잠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네, 종류도 참 많네요. 예. 이건 술 같은데요? 이곳에는 시가와 함께 럼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여행하든지 그곳의 문화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구 시가지를 한 바퀴 돌아본 뒤 가이드가 소개한 현지의 맛집을 찾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파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쿠바 음식들을 판매했는데요. 닭튀김과 볶음밥 같은 제게 익숙한 음식들로부터 바나나 튀김 같은 생소한 음식들까지 음식이 정말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골고루 다 맛보신 것 같은데 보기에 참 맛있어 보이는데요. 입맛에는 어떠셨어요? 음식이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고 담백해서 제 입맛에도 잘 맞았는데요. 네. 현지의 음식을 먹으니 낯선 땅 쿠바 아바나가 조금은 더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 아바나에 자리 잡고 있는 말레코는 바닷길을 따라 구시가지인 올드 아바나에서 신시가지까지 8km가량 이어진 방파제인데요.
말레콘 건너편으로 가면 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말레콘 주변 바다에는 요새와 방어시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항구 도시 아바나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아바나는 1519년 스페인 식민 도시로 건설된 뒤 스페인의 신대륙 지배를 위한 기지이자 중개 무역지로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 역사적으로 해상 침공이 심했는데요. 아바나 해변에 엘모로 성과 라푼타 요새, 산 크를로스 데라 카바냐 요새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과거 전투가 많았던 시절 아바나를 지켰던 방어시설은 이제 관광객들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바나 중심부에 위치한 센트로 아바나를 찾았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이곳은 카피톨리오입니다. 과거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됐던 이곳은 미 국회의사당과 파리에 있는 판테온 신전을 본떠 만든 건물로 규모가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냥 걸으면서 건축물 볼 맛이 나겠어요. 멋있는데요. 네, 카피톨리오 광장 주변에 관광객들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건 사진기인가요? 예,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독특한 사진사를 만났는데요. 네. 오래된 사진기를 보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날 방식대로 찍으시나 봐요? 예, 마치 박물관에 있을 법한 모습의 사진기는 겉모습만큼이나 찍는 방식도 생소했는데요. 네. 카피톨리오를 방문한 기념으로 저도 멋진 건물을 배경 삼아 사진을 한 장 남겨봤습니다. 왠지 분위기 있는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쿠바 중심가에서 쿠바 중심가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올드카입니다.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인 거죠? 예, 현재 운행 중인데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듯한 50년대를 풍미했던 미국산 차들이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는데요. 네. 빛바랜 할리우드 필름의 한 장면을 감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오래된 느낌 없이 잘 가꿔서 잘 타고 계신가 봐요. 예, 올드카는 이제 아바나의 상징이 된 채 개인 택시로도 활용되는데요. 이제는 쿠바의 명물이 됐습니다. 광장 주변은 관광객들의 집결지이기도 하지만 현지인들에게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야구 경기 하나 봐요? 이 광장역 공터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보기 좋아서 저도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한참 구경했습니다. 쿠바에서도 야구가 인기가 있죠. 예. 센트로 아바나 인근에는 카피톨리오 외에도 쿠바의 유명한 시가공장, 혁명박물관, 예술의 거리인 프라도, 차이나타운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건 무슨 건물이에요? 이곳은 암보스 문도스 호텔인데요. 특별한 호텔인가요? 쿠바를 사랑한 미국의 소설가 해밍웨이가 과거에 실제로 묵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1960년 쿠바 혁명 정부가 그를 미국으로 추방하기까지 해밍웨이는 제2의 고향 아바나에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제목만 들어도 잘 아는 작품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이 그가 쿠바에서 완성한 작품들입니다. 쿠바가 해밍웨이의 제2의 고향이겠군요. 이 오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호텔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아바나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투박하면서도 묘한 분위기의 아바나 풍경이 아마도 그가 또박또박 자판을 누르게 한 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네, 멋있네요. 어느새 거리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녁의 아바나 거리는 낮보다도 오히려 더 활기찼는데요.
골목길 곳곳에 가득한 노천 카페와 바에는 저녁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낮이 좀 더워서일까요? 밤에 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예, 아무래도 밤에 더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데요. 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갑자기 갈증이 나서 맥주 한잔 하기 위해 한 바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노천 바들이 많은가 봐요. 예. 근데 저게 뭐예요? 이곳에서는 기다란 병에 맥주를 담아서 내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다 드시는 거예요? 네. 가이드 말에 따르면 그 독특한 광경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이 거리의 명소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저도 저 긴 병에다가 맥주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주방에서는 맥주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안주 준비로 정신이 없었는데요. 냄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직원- 저걸 이렇게 따라주고 계시는 거죠? 네. 직원이 지금 능숙한 솜씨로 기다란 병에 맥주를 담아내는데요. 네. 그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니 거품이 반 이상인 건가요, 지금? 네. 근데 맥주를 담아낼 때 혹시 떨어뜨리진 않을까 네, 아슬아슬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테이블에도 주문한 맥주가 나왔는데요. 시원한 맥주 한 잔에 갈증이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와, 거의 원샷 하실 뻔했어요. 네. 역시 여기서도 음악은 또 빠지지 않는군요. 예, 굳이 라이브 바를 찾지 않아도 아바나 어디서든 음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원한 맥주와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밤거리 산책에 나섰습니다. 아까 노천 바와는 달리 여기는 좀 한산하네요. 예, 뒷골목으로 들어가니 중심가보다는 한적했는데요. 그래도 곳곳의 바에는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되게 이 저녁 시간을 즐기고 계신 게 느껴져요. 여기도 음악이 빠지지 않는군요. 골목길 한쪽에 한 바에서 연주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는데요. 흥겨운 연주에 맞춰 한바탕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흥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겠네요. 이 거리 곳곳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악사들의 연주는 멈추지 않는데요. 서로 스텝을 밟으며 음악과 춤에 몸을 맡깁니다. 네, 다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춤을 잘 추세요. 네, 저 정열적인 춤 사이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함께 간 제 친구가 연주자인데요. 가게에서 그걸 알고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가방 메고 다니신 게 바이올린 네, 가방이었군요. 예. 남미 사람들 특유의 친근함에 거절할 수 없어서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 경청하시는 그런 눈빛으로. 제가 연주한 건 아니었지만 친구가 환호받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인도 해주시네요. 예, 자신들이 연주가 담긴 CD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기도 했는데요. 좋은 추억 만들고 오셨네요. 중남미의 보석으로 불리는 쿠바. 그 중에서도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 곳곳을 여행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값진 경험과 추억을 얻었습니다. 열정과 낭만의 나라,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시원한 항구 도시의 풍경이 여행자인 저를 반겨줬는데요. 시내로 들어서면 거리 곳곳에 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그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체게바라의 나라답네요. 혁명광장을 비롯한 거리 곳곳의 건물에는 체게바라와 카스트로 등 혁명가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제가 사회주의 국가에 온 것이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봐도 누군지 다 알아보겠어요.
우선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시내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처음 아바나 중심가에서 맞닥뜨린 것은 수많은 올드카들입니다. 아, 이 올드카가 또 유명하잖아요. 마치 고전 영화나 박물관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오래된 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색깔도 총천연색이에요. 다양한 색채와 모양의 올드카들은 1559년 쿠바 혁명이 있기 이전 미국에서 수입된 차들입니다. 그 차들을 아직도 잘 수리해서 타고 있는 거죠. 이 혁명 이전에 들어온 차들을 아직도 남아 있는 건데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혁명 이전에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만 매매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개인 소유 자동차는 대를 이어 물려줄 갑옷처럼 관리해 온 것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이 아바나 시내 관광을 하며 처음으로 찾아간 이곳은 아바나 대학입니다. 근데 다른 곳들도 많은데 왜 대학을 가장 먼저 가셨어요? 아바나 대학도 관광 명소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쿠바의 최고 명문 대학이기도 하고 이곳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쿠바의 대학 문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찾아봤습니다. 저 쿠바 사람들의 문화를 느끼기에는 대학도 참 좋은 장소겠죠. 넓은 대학 교정 곳곳에서 학생들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자유로운 분위기의 대학을 보니 저도 학생 시절로 돌아간 듯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대학교에 가면은 설레고 대학생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 들잖아요.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아바나 대학교는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로 1728년에 설립됐습니다. 현재 학교 내에는 15개 학부와 25개의 전공이 있는데요. 총 학생 수는 약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학교 구경을 하다가 한 학생으로부터 반가운 소식도 듣게 됐는데요. 어떤 소식이에요? 작년에 아바나 대학교 내에 한국어 강좌도 처음으로 개설됐다고 합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군요. 이렇게 먼 타국의 학생들이 우리 언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한 명 한 명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대학교를 구경하면서 특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들은 그래도 다 비슷하네요. 전 세계 어딜 가도. 대학 구경을 마치고 다시 시내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싱싱 달리는 차량들을 보니 아바나 현지의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근데 말이 잘 안 통하는데 대중교통 타기 겁나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겁이 났는데 사람들이 친절하게 알려줘 잘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운 좋게도 현지인이 추천하는 아바나의 명소 한 곳을 알게 됐는데요. 어떤 곳이에요? 바로 산호세 시장입니다. 산호세 시장. 일반적인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시장인가요? 아바나 곳곳에 산지에 있는 산호세 시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식료품을 파는 재래시장은 아니고요. 일종의 기념품 시장인데요. 정부에서 거리의 노점들을 한 곳에 모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는데요. 뭔가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곳인데요. 네. 시장 안의 수많은 가게에는 형상이나 빛깔 따위가 서로 다른 공예품과 장신구와 아기자기한 기념품들이 즐비했는데요. 대부분이 상인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입니다.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아요. 상인들의 솜씨가 좋아서 사고 싶은 물건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네. 그중에서 눈에 띈 것은 역시 체게바라입니다. 장식품부터 티셔츠와 모자에까지 체게바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갔으니까 체게바라 그려진 뭔가 하나는 사가지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쿠바 사람들에게 체게바라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그림들은 판매하는 건가요? 산호세 시장은 규모가 꽤 컸는데요. 물건의 종류별로 구역이 나뉘어 있어서 구경하기엔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림들의 색감이 굉장히 분명하고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그림 하나하나에 쿠바의 아름다운 자연과 건물들이 강렬한 색감으로 표현됐는데요. 쿠바 고유의 감성과 문화가 그림에도 온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그림을 샀는데요. 주인이 직접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아, 바이올린 하시니까 이 네. 그림 사셨나 봐요. 이제 아바나의 또 다른 명소로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곳으로 가세요? 이번에 찾은 곳은 세멘테리오 꼴롱 묘지입니다. 세계 4대 공동묘지의 하나인 이곳에는 200만 기가 넘는 묘가 들어서 있습니다. 200만 기면 어마어마하네요. 차를 타고도 한참을 달려야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저희 일행은 그중 일부분을 걸어서 구경해 봤습니다. 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역시 이 세계 4대 묘지 다운 규모네요. 저도 처음에는 규모 때문인지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4대 공동묘지가 된 것은 광활한 규모 때문만은 아니고 묘지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름답기도 해요. 근데 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제지하지 않나 봐요? 예, 쿠바 정부는 이 묘지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요. 바로 묘지를 장식하고 있는 화려한 조각상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공동묘지가 아닌 거대한 조각공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바나 곳곳을 여행하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금세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요. 여행지에서 하루는 왜 이렇게 짧은지요? 해가 질 때쯤 꼭 가봐야 하는 곳이 바로 말레콘입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앉아 있는데요. 네, 제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는데요. 저녁이 가까워지면 바다 위로 지는 노을의 풍경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여행지에서 보는 노을은 특별하죠. 하늘에 노을이 지고 낭만적인 밤이 찾아오면 아바나 골목길 어디서든 낮과 다른 매력을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되자 거리의 반은 더욱 활기가 넘치고 춤을 추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가게뿐 아니라 거리 어디를 가나 신나는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바나는 사람들의 열기로 점점 뜨거워집니다. 춤 못 추는 사람도 여기 가면 춤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바나에는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카페가 정말 많아 플라멩고부터 클래식 연주까지 취향대로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쿠바의 낮과 밤을 겪어보면 해밍웨이가 사랑한 나라 쿠바, 춤과 음악의 열정이 끓는 나라, 쿠바를 왜 카리브해의 진주라 부르는지 제대로 알 수 있는데요. 두 시가지의 골목을 가면 해밍웨이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데요? 해밍웨이가 아바나에 살 당시 자주 찾아왔다는 바인데요. 허름한 바 내부에는 온통 해밍웨이와 관련된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거의 해밍웨이 박물관 수준인데요. 네. 쿠바를 사랑했고 쿠바의 여인을 사랑했으며 무엇보다 쿠바의 다이끼리와 모히또를 사랑했다는 해밍웨이. 그를 추억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텐더가 만들어주는 모히또나 다이끼리를 마시며 해밍웨이를 그리워합니다. 그걸 핑계 삼아서 더 드시게 될 것 같은데 한 잔 드셔보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모히또와 다이끼리를 한 잔씩 주문해서 마셔봤는데요. 네. 왠지 해밍웨이의 단골집이라고 하니 아바나의 다른 술집보다 맛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왠지 그렇게 느껴져요. 약간의 술 기운과 열정적인 춤과 노래, 그리고 아바나의 아름다운 야경에 취해 낭만적인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밤은 밤대로 또 낮은 낮대로 볼거리가 참 많은 곳이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둘러 아바나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어딘가요? 아바나 근교에 위치한 비냐레스라는 곳으로 가는데요. 비냐레스는 계곡 풍경으로 유명한 곳으로 아바나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일일 투어로 많이 찾습니다. 본격적인 관광에 앞서 마을에 있는 사탕수수 가게에 들렀는데요. 달콤한 사탕수수즙이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가게 주인의 안내에 따라 사탕수수 작업하는 모습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도 더운데. 직접 해보시기도 했네요. 네, 친구와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뚝딱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군요. 비냐레스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계곡 사이사이에 자리한 동굴을 구경해 보는 건데요. 동굴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역시나 연주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낮이나 밤이나 음악은 끊이지 않네요. 네, 덕분에 어딜 가든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비냐레스에서 손꼽히는 동굴 중 하나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옵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사방으로 무시무시한 느낌의 돌들이 펼쳐져 조금 무서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동굴 탐험에서 특이한 것은 보트를 타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에 물길이 있나 봐요. 네, 바깥으로 연결된 물길이 있어 나가는 사이에 동굴 내부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수많은 모양의 종류석과 석순 등이 사방으로 펼쳐져 동굴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날도 더운데 이 동굴 탐험하면 더위도 싹 가시고 좋았겠어요. 네, 걸어서 보는 것보다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동굴 탐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기념품 가게들이 보였는데요.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부터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했습니다. 주로 나무로 만든 것들을 많이 하시나 봐요. 나무를 깎아 만든 조각품들로부터 예쁜 장식품, 티셔츠, 모자, 그리고 스카프까지 정말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물건의 종류가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기념품을 하나 사고 비냐레스에서의 추억을 대신했습니다. 아바나 곳곳을 돌아보며 쿠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직접 느껴볼 수 있었고 비냐레스에서 동굴 탐험을 하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Ves? Si te hubiera besado otra vez, ahora fueran las cosas distintas, tendría un recuerdo de ti, pero tal vez, si te hubieras hablado, mi amor. 쿠바 여행의 시작은 수도인 아바나 인근에 위치한 비냐레스라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비냐레스는 어떤 곳이죠? 비냐레스는 짙푸른 노군과 아름다운 강, 그리고 웅장한 계곡 풍경으로 유명한데요. 아바나에서 거리도 가까워 일일 투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쿠바를 찾은 관광객이라면 꼭 한 번씩 들리는 곳입니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런 곳이 있군요. 자연도 참 깨끗하고 마을 분위기도 참 평화로워 보여요. 기묘할 정도로 조용하고 습한 시골 풍경 덕분에 현지인들에게는 휴양지로도 인기가 높은데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주변을 걸으며 산책하거나 자전거, 말을 타고 계곡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좋아서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 구경에 나섰습니다. 여기는 무슨 밭 같은데요? 네, 한참을 걷던 길 마을 인근에서 담배 농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 그럼 이게 다 담뱃잎이에요? 예, 초록의 잎은 알고 보니 모두 담뱃잎이었는데요.
비냘레스는 품질 좋은 담뱃잎을 생산하기로 유명해요. 이 마을 사람들 중에는 집안 대대로 담배 농장을 경영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밭 옆쪽에 마련된 이 공간은 담뱃잎을 말리는 곳입니다. 아, 이게 담뱃잎이군요. 담배 공장에서 여행자들은 농장에서 건조해온 이파리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 한 개비의 시가로 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 잎을 이렇게 말아서 시가를 만드시는군요. 쿠바 시가 중 최상품에는 몬테크리스토, 로미오와 줄리엣, 코이바 등의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옛날에 하루 종일 앉아 담배를 마는 노동자들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해 책을 읽어줬는데 그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작품이 몬테크리스토와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게 가장 최고급 시가 이름이 된 거예요? 예, 담배 공장 견학을 한 뒤 마을 한편에서 기념품 노점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나 체게바라는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기념품들마다 체게바라 네. 모습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자도 그렇고요. 예, 이건 뭐 악기인가요? 예, 쿠바의 전통 악기인데 마을 주민이 연주하는 법도 직접 알려줬습니다. 역시 연주 가셔서 그런지 처음 하는데도 능수능란하게. 쿠바를 얘기할 때 해밍웨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쿠바 곳곳에는 해밍웨이의 흔적으로 넘치는데요. 아바나 동쪽으로 가면 작은 어촌 마을 코이마르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또 조용한 어촌 마을 같은데 해밍웨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곳이죠? 작고 조용했던 이 어촌 마을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해밍웨이가 낚시를 즐겼던 곳으로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해밍웨이는 이곳에서 낚시도 하고 가끔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기도 했는데요. 코이마르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해변 한쪽에는 해밍웨이의 동상이 서 있고 그 주변에는 그가 즐겨 찾았다는 술집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를 기리는 청새치 낚시 대회도 매년 이곳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를 위한 청새치 낚시 대회가 열리는군요. 해밍웨이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니 해밍웨이에게 수많은 영광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참 바다 풍경이 시원하고 멋있어요. 해밍웨이는 이곳의 선착장에서 낚시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가 떠난 자리에는 이제 휴양을 즐기려는 관광객들과 그를 추억하는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여기가 물고기가 잘 잡히나 봐요? 유럽의 문어들에게 지중해의 외딴 도시가 그러했듯 해밍웨이에겐 아바나와 함께 이 마을이 제2의 둥지였습니다. 이념도 피부색도 달랐던 공간에서 해밍웨이는 카리브해의 아득한 바다를 촉매 삼아 꿈을 포기하지 않은 한 늙은 어부의 삶을 그려냈습니다. 네, 그렇게 명작인 노인과 바다가 여기서 탄생했군요. 아바나 인근 지역의 관광을 마치고 쿠바 여행의 출발지였던 아바나의 말레콘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는 항구도시 아바나. 말레콘에서 카리브해를 보니 왜 그런 수식어가 붙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갔습니다. 왜 24시간 걸려서 저기까지 가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바나 시내 관광에 나섭니다. 어디서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아바나는 크게 3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보존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올드 아바나와 아바나 중심부에 위치해 쿠바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센트로 아바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시가지이자 정치행정의 중심지인 베다도인데요.
저는 그 세 구역 중에서도 역사지구로 알려진 올드 아바나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역사지구라는 설명을 들어서 그런지요. 더 이 건물에서 역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들 사이사이로 좁다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지는데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흥미로운 볼거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 공연이죠. 예, 마침 골목길 중간에서 서커스가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한 사람들이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펼치는 모습이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야, 이렇게 길거리에서 서커스도 볼 수 있고 정말 좋네요. 사실 이런 거는 말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죠. 골목길 구경을 하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성 가득한 카페입니다. 이건 조각품인가 봐요? 네, 이 카페에서는 입구에 독특한 조각을 놓고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는데요. 그 모습이 재밌어서 친구와 함께 이 카페로 들어가 봤습니다. 뭔가 대화를 하시는데 뭐 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히또와 다이끼리를 주문해서 마셨는데요. 네.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현지에서 마시는 맛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더 맛있었을 거예요. 술을 한 잔 마시는 사이 무대에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야, 음악회 따로 가지 않아도 쿠바에서 그냥 음악회를 매일매일 다닌 그런 느낌이셨겠어요. 네. 굳이 카페나 공연장이 아니어도 길거리 어디서든 음악이 흘러나와서 여행 내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골목길 끝쪽으로 가자 커다란 광장이 나왔습니다. 널따랗게 펼쳐진 이 광장은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는데요. 광장을 둘러싸고 늘어선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건물들의 색감이 참 예쁘네요. 네, 은은한 색감으로 칠해진 주변의 건물들이 광장을 더욱 분위기 있게 만들어줬는데요. 그 주변에는 수많은 카페들이 자리에 있어 여행의 필요를 씻으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맞아요. 현지에 있는 카페 가는 게 참 큰 재미잖아요. 여행 다니면서 조금은 좀 쉴 수 있어서 편하셨겠어요. 예, 날씨가 아무래도 더워서 쉽게 지쳤는데 곳곳에 카페가 있어서 중간중간 더위를 식힐 수 있었습니다. 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아바나 관광에 나섰는데요. 길 한편에 마련된 공터에서 제 시선을 끄는 풍경을 만났습니다. 아, 야구 경기 하는 거군요. 이 작은 꼬마 아이들이 3-3-5 팀을 이루고 야구 경기를 펼쳤는데요. 저도 잠시 구경하면서 아이들의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게임에 임하는 게 보여요. 어우, 잘 치는데요? 조그만 체구 어디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야구공을 치는 힘이 대단했는데요. 뛰고 또 뛰고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 저도 한참을 앉아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세운 게 있다면 쿠바 아바나 하면 누구나 의례적으로 찾는 곳이 아닌 새로운 곳을 가보자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 알아낸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데죠? 뭐 학교는 아닌 것 같고. 이곳은 쿠바 전통예술센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춤을 가르쳐주는 학교인데요. 특이한 것은 이곳에서는 쿠바의 전통춤인 라틴춤과는 다른 원주민의 춤을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라틴 댄스는 좀 관능적인 매력이 있다면요. 이 원주민 춤은 좀 힘이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그 사이에 껴서 한번 따라해봤는데요. 어디요? 안 보여. 저기 어딘가요? 보기만 했을 때는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이제 베다도 지역의 명소를 구경할 차례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곳은
아바나 시내 베다도 지역에 있는 메르카도 자유시장입니다. 아,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시장 입구에 서 있는 볶음밥 노점에서 퍼지는 달달한 냄새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는데요. 음식을 파는 가게 외에 시장 주변에서 독특한 광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뭐 카드 뽑는 거예요? 시장 입구 한쪽 편에서 카드점을 보고 있었는데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 모습이 정겨워서 카드점을 한번 봤습니다. 아, 결과는 어떤가요? 글쎄 잘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카드점을 봐주는 아저씨 모습이 재밌으면서도 정겨웠습니다. 네. 결과는 두고 봐야 아는 건가요? 주변을 돌아본 뒤 본격적으로 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네. 와, 시장 규모가 크네요. 이 시장에는 채소와 과일, 육류 등을 두루 갖춘 80여 개의 소형 점포가 있는데요. 하루 평균 700~800명이 이곳에서 장을 보는데 주말에는 사람들이 더 몰려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뭐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상인들은 과일 깎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런 거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곳은 농민들에게 잉여 농산물 판매가 허용된 직후인 지난 1994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은 아바나 시내의 유기농장에서 재배된 것입니다. 쿠바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약 220만 아바나 시민들은 유기농장을 통해 농산물을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아, 맛있는 것도 많이 파네요. 네, 냄새도 좋아요. 네. 아, 맛있겠어요. 이발소도 있고요. 저도 시장 구경을 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점 중 하나인데요. 네. 시장 한쪽 공간에 어릴 적 동네에서나 봤을 법한 이발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빡빡 밀었어요. 네. 정겨운 모습의 이발사 아저씨가 아이 머리카락을 깎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쿠바의 심장으로 불리는 아바나의 다양한 명소들을 둘러보고 아바나 인근의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쿠바의 색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